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시장이 뭔가 오락가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인 건가 싶다가 또 애매하게 그치고요. 다시 다 회복하나 싶다가도 그 상태에는 또 못 미치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시장이 확실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조금은 불안함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시장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으신지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던 뉴욕 증시였는데요. 3대 지수가 의외로 약하게나마 상승불 켜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32%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0.09%, 나스닥 지수도 0.02% 오르면서 모두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또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미국의 재정 위험이 이미 충분히 알려진 사안이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가 예상외로 이렇게 굳건한 움직임을 보이자 크립토 시장도 밤사이에는 어제 오후에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럼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도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한번 만나보시죠. 자,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서클에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볼까요? 자, 비트코인의 선물 그리고 현물 시장의 수요가 굳건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의 가격 오후 한때는 10만 2천 달러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10만 7천 달러를 돌파한 직후에 바로 5천 달러 가까이 폭락하는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아직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사상 최고가 달성 가능성도 남아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는 선물 프리미엄이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2천 달러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도 이 선물 프리미엄은 6%의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통상 5%에서 10% 사이를 중립 범위로 보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 등을 이용해 베팅하는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게 아니라 순수한 현물 구매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악재가 나와도 현물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서클이 코인베이스 또는 리플의 매각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리플이 서클의 인수 제안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IPO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던 서클이 이 제안을 거절을 했는데요. 그랬던 서클이 IPO 추진을 이제는 중단을 하고 리플이나 코인베이스의 회사 전체를 매각하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는 IPO를 계속 추진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도 또 가격 산정이나 투자자 대상의 로드쇼도 진행되지 않는 상태라서 실제 진행 가능성이 낮은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 나오고 있습니다. IPO 시장은 2021년 이후부터 침체된 반면에 코인베이스와 리플은 최근에 대규모 투자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서클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다라고 시장은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이죠. 향후에 업데이트되는 서클의 매각 관련 소식까지 오늘의 코인 통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 어떤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비트코인 다시 소폭의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8% 내리면서 10만 5천 달러 부근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10만 6천 달러를 회복하나 싶기도 했는데 다시 조금은 내려온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이 조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3% 가깝게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다시 한번 2,500달러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XRP는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4달러 밑으로 내려온 모습이고요. 이 안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밈코인 단에서도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지금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는 밈코인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 잘 파악을 하시면서 시장의 앞으로의 분위기 잘 점쳐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렵겠다.
아닌가라고 느끼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을 하시면요.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 받으실 수 있고요. 전문가님의 전략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훈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작년 11월과 12월 달에 급등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그 전에 8월, 9월, 10월 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더 그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시장을 살펴보신다면 지금 시장 다시 한번 급등하기 위한 그런 시발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중심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방송에서 그 중심을 잡도록 제 신문이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여태까지 겪어 오셨던 분들은 지금 충분히 숨고르기를 하고 있구나라고도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결정을 할지는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봐야겠죠.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의 의견 확실하게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흐름부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월요일장부터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굳건했어요. 네, 우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공부방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식으로 말씀드렸냐면 우선은 무디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했죠. 네. 근데 그 전부터 다른 신용등급 회사에서는 전부 다 신용등급 강등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디스의 그 신용등급 하락 같은 경우에는 좀 다 지난 일을 또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그런 네. 모습이다. 이렇게 좀 제가 그러니까 풀어드렸는데 뭐 미국 시장이 폭락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어제 뭐 우리나라 시장도 좀 안 좋았었고 네. 그리고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은 아주 견고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뭐 크게 뭐 상승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차트를 한번 보면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우나 아니면 나스닥이나 이거 같은 경우는 S&P 500이거든요. S&P 500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올라왔죠. 네. 많이 올라오고 지금 현재 전고점 부근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전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조정을 주면서 그리고 위에 전고점의 물량들을 좀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과 거의 커플링 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뉴욕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진다. 그리고 뉴욕 시장의 선물이 같이 상승하는 흐름을 가지며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와 관련해서 뭐 무조건적으로 커플링이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만 놓고 본다면 확실히 조금 커플링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욕 증시의 흐름을 한번 잘 파악해 보시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얘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또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서는 뭔가의 이벤트가 또 다가오고 있어요. 네, 다음 주에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비트코인 2025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또 두바이를 다녀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떠나신다고요. 이번에 좀 안 가려고 했어요. 안 가고 그 8월 달에는 싱가포르에 좀 가려고 했었는데 네. 부득이 이번에 또 비트코인 2025에 정말 중요한 인사들이 좀 참여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무리해서 좀 가게 됐습니다. 아, 너무 피곤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야 좋지만요. 이번에 보면은 이제 부통령도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좀 많이 알고 있죠.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 크립토맘 신시아 루미스 의원 같은 경우에도 참여를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대거 참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끌고 나갈 건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앞으로 미래 금융 상품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도록 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또 항상 중요한 곳에 가시면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입장을 하시면 여러분이 그 실시간 분위기까지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컨퍼런스 일정 나중에 관련돼서 얘기들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아직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는 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실까요? 우선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발등에 좀 불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전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시진핑 같은 경우에 뭐 1차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미국을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전화 통화로 해서 네. 모든 것을 결정 지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조금 조급함이 생긴 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자기 그 홈그라운드에 가면 50%는 먹고 들어간다. 그쵸.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 그 쪽에 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젤렌스키가 네. 어느 정도까지 맞아요. 좀 몰렸는지 그런 코너에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진핑도 가기 어렵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자국에 있으면 50% 먹고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중국 가면 좀 불안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서로 간에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에 이제 뭐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 것도 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삼국에서 뭐 정상들이 만나기에는 상당히 좀 보기도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렇기 뭔가 때문에,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 통화로 끝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간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네. 물론 뭐 이번에 CPI 지수나 PPI 지수 같은 경우에 그래도 조금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월마트에서 그 연말 성수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미리 사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치가 좀 잘못됐다.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수치가 잘못 나왔기 때문에 네. 6월 달에 나올 5월 CPI 지수나 PPI 지수가 어느 정도는 정확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는 조금 뭐 끝나지 않았다. 그래도 조금 더 우리들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살펴볼 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급함이 있고 지금 관세 전쟁 같은 경우에 어차피 끌고 나가긴 했는데 네. 이거 진짜 칼을 뺐는데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도 돼야 될 텐데요. 네, 뭐라도 썰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급함 때문에 중국까지 넘어간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너무 변수가 많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확실하게 해결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시점이고 여기에 또 금리 인하가 도대체 언제 일어날 것이냐. 6월까지는 경제 지표를 만약에 봐야 된다고 하는 거면 혹시 금리 인하가 이것까지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자 이러면서 7월 그 다음으로 또 미뤄질 가능성까지도 있을까요? 우선은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죠. 연준 의장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일기 때 연준 의장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었거든요. 네.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동결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계속 했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라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한 5번이나 6번 정도 압박을 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6월 달, 7월 달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연준의 모든 이사들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은 좀 어렵다. 그리고 7월 달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90일 관세 유예가 거의 다 끝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월가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한 번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월가의 예상은 계속적으로 틀려왔어요. 네. 왜냐하면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한 4번 정도 될 것이다. 그다음에 관세 전쟁이 일어나니까 한 2번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바뀌고 이 정도면 있거든요. 양치기 소년이 돼가는 거 그렇죠. 아닐까요? 조금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혼돈을 주게 맞아요.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잘 생각하십시오. 고래들이나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개인 투자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팡질팡하게 만들죠. 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갈팡질팡이거든요. 맞아요. 신용등급 하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건 아니다. 이렇게 현지 언론사에서 이야기한 게 있었는데 어떤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각을 시켜서 그쵸. 이거 금방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 같은 경우에 아마 커다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그 언론사에서 하나씩 풀어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것들 모든 기사들을 여러분들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좀 이 말 하면은 제가 또 네. 역으로 또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되짚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네. 이런 그런 뉘앙스가 좀 생각난다. 그러면 한 번 정도 걸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좀 갈팡질팡 하는 것보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이 11월 달과 12월 달에 급등하기 전에 8, 9, 10월 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요동을 쳤었거든요. 네. 그 차트를 한번 보시고 지금의 차트를 한번 보시고 과연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대한 중심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시장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뉴스 기사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이 뚝심을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만 놓고 보더라도요. 이거는 뭐 시장에 영향을 많이 안 미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요. 금방이라도 시장에 폭락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상당히 상반된 의견들이 혼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전문가님은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뉴스 기사만 봤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 전문가의 의견 내가 실시간으로 듣고 싶다라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우리 코인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 계속 오르락 내리락 그 자리에서 반복되는 움직임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거의 지금 XRP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랙록이 지금 어느 정도는 뭐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물이나 ETF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블랙록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IBIT로만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큰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다 사들이고 중심을 있군요. 잡고 그렇죠. 중심을 잡고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가시면 된다. 너무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정치적인 상황에 너무 휘둘리다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중심이 안 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CPI 지수, PPI 지수, 그다음에 관세 전쟁 그리고 누가 어떻게 되느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정보가 많게 되면 네. 거기에 대한 그 중심을 못 잡게 되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블랙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어떻게 매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분명히 돈이 많은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매수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XRP 같은 경우나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고래들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우리들도 고래들을 따라가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우리가 미리 예견을 해서 미리 결정을 하고 미리 나타나지 않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면 네. 조금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휘청거리는 시장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탈출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도 기관들 또 고래들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전문가님께서도 보고 있으시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 해봤으면 우리가 가장 또 관심 있어하는 XRP 안 만나볼 수 없겠죠. XRP도 사실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단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나 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그 전에 XRP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렸을 때 지금 매수 신호가 나왔다고 했거든요. 5월 10일 날 매수 신호가 나왔다. 그리고 매수 신호 나온 다음에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그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259원이 가장 강한 저항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3,259원을 언제 뚫었냐면 5월 10일 매수 전인 5월 8일 날 뚫어냈어요. 그 다음에 5월 9일 날 다시 한번 뚫어내고 5월 10일 날 이제부터는 거의 3,259원이 단단한 지지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지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장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래들이 그렇게 쉽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 번 정도의 파동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봉이나 음봉이 나오면서 아래꼬리 길게 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3,259원을 일시적으로 출렁거리면서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종가상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때가 여러분들 마지막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계속 접근하시되 그런 흐름이 나오고 거래량이 우뚝 서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가 마지막 매수기다 생각하시고 그때 좀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XRP와 관련해서 계속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3,259원이 단단한 지지 라인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고래들, 우리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가게 가만히 놔두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죠. 길게 아랫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한 번쯤은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때를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흐름이 나타나도 휘청거리지 않는 뚝심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XRP 만나봤으니까 지난 방송에서 이제 이거를 한번 주목해봐라 라고 말씀하셨던 도지코인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도지코인도 지금 현재 흐름은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많이 빠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선 차트를 보면 5월 10일 날 장대 양봉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때는 절대 지지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3등분을 한 다음에 3분의 1 위 지점에 있으면 다시 한번 급등하는 그런 장대 양봉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시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 지점 그 지점에서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고래들은 모든 그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술적인 분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봉이나 뭐 어떤 캔들 같은 경우에는 고래들이 또 세력들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속이지 못하는 건 있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입니다. 어떻게든지 돈이 들어야지만이 이런 차트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거래량이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질 거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결코 나쁜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네. 예전에 두바이에 갔을 때 민코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민코인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굉장히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뭐였었냐? 민코인은 죽지 않았다. 와.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바라는 지금 대답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밈코인이 또 워낙 크게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내가 한번 수익을 크게 챙겨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밈코인으로 전략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 안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죠. 도지코인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흐름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